예, 이번 시간에는 패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패키지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쓰게 될 텐데, 이 R은 실제적으로 우리 패키지 때문에 유명합니다. R은 이제 우리가 패키지라는 것 때문에 유명하거든요. 패키지라는 것 때문에 유명한데, 그러니까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라이브러리라고 있잖아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작성된 R 함수 모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함수 모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뭐 함수 꾸러미라는 말도 쓰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패키지 안에 다양한 함수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다양한 패키지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 이제 베이스 R이라고 하거든요. 베이스 R이라고 하는데 이 베이스 R에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좀 잘 그리고 싶다라면 뭐 우리가 좀 유명한 게 ggplot2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plot2라고 하는 이런 패키지를 갖다가 여기 깔아가지고 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패키지를 갖다가 뭡니까? 베이스 아래다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키지는 이제 우리가 C나 자바를 가지고 많이 만듭니다. C++나 자바를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 공여자들이 이걸 만들어주면 뭐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자기가 해왔던 걸 갖다 공유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냥 제공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회사를 차려가지고 회사에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패키지 사용 순서는 일단 우리 R에다가 패키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 언어에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듯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패키지를 설치해 가지고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패키지가 이제 설치하는 것이 이제 옛날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하면 우리가 뭐 CD를 갖고 와가지고 뭐 설치한다는 복잡했잖아요. 근데 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R 같은 언어들은 그냥 크랜 사이트라든지 이런 자기 사이트에 연결해가지고 자기가 인터넷에서 바로 와 버립니다. 그래서 설치 자체는 굉장히 쉽고 간편해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라고 하는 패키지는 꼭 B라는 패키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어떤 종속성도 화면에 이제 에러 메시지 대신에 표현도 좀 해주고 하기 때문에 설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패키지 설치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설치된 패키지를 갖다가 메모리에 로드해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에 로드해야만 쓸 수 있는 거죠. 메모리에. 그죠? 그래서 패키지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는 없고요. 할 수는 없겠고, 어떻게 한다? 필요한 것 갖다가 이제 패키지 로드, 그죠?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함수명을 통해서 우리가 메모리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함수를 사용하게 된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메모리에 올리는 작업이 로드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어태치라고 하는 부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부착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로드나 어태치를 하게 되면, 이게 이렇습니다. 패키지 설치는 당연하게 컴퓨터에 설치되는 거니까,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설치되는 거니까, 한 번만 하겠죠. 설치는 한 번만. 한 번만. 그죠? 하지만 패키지 로드는 어떻습니까? 로드는? 그죠?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됐죠? 그러니까 패키지 로드는 실제적으로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다가 우리가 패키지를 올려가 쓰다가 RStudi오를 종료했다 다시 시작하면 이게 없어진다. 메모리 없단 말이죠.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메모리에다가 올리는 로드 작업,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명령을 써서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관련 함수는 뭐가 있냐니까 install. 그죠? packages라고 하는 일단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패키지를 설치한 함수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설치된 패키지를 어떻게 한다? 로드하는 것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현재 메모리에 로딩되어져 있는 뭐가
그죠? 그 패키지가 뭐가 있느냐 이런 걸 보는 명령어고요. 패키지 확인하는 거고 require는 뭐냐니까 그 이제 필요한 패키지 로드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뭐 그렇게 마시면 되겠고 이제 이 패키지를 갖다가 로드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이런 건데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패키지를 갖다가 하드나 이제 하여튼 뭐 SSD에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 제거를 할 때는 remove 패키지라는 뭡니까 함수명을 쓰게 되는 거고요. 우리 dim 했죠. dim이라고 하는 것은 디멘존이었잖아요. 하는데 여기 available packages라고 적으면 실제 클리언트 사이트에 있는 업로드된 패키지 수를 갖다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래 보고 이 숫자를 확인하는 거고 걔를 목록을 볼 때는 이게 available packages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패키지 다 보여주는 거고. 그럼 데이터라고 되어져 있는 얘는 어떻습니까? 그죠? 얘는 요거랑 좀 상관이 없고 우리가 R에 내장되어 기본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보여주는 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용해 봤던 뭐 에어 퀄리티 같은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것이 몇 개나 내장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것들을 갖다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패키지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 그 RStudio에서 여기부터 보죠.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조금 그 잘 안 써왔던 여기 밑에 보면 파일 창 있고 파일 플롯 창 있죠. 여기 보면 뭐 있다. 패키지스 있을 거예요. 패키지. 그죠? 그럼 패키지 보면 얘는 뭐다? 지금 화면에 우리 컴퓨터에 깔려져 있는 패키지들을 갖다가 여기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원래 있던 것보다 좀 많은데요. 그죠? 그 내용이 아마 여러분의 컴퓨터가 좀 다른 거는 R을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여러 다른 것들을 했으면, 그죠? 여기 좀 더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들은 어떻게 보인다?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거 보면 되겠고, 여기 보면 remove 패키지를 갖다가 명령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삭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그 여기서 하는데 이제 자 보세요. 이 패키지를 갖다가 설치를 갖다 우리가 지금 해볼 것이 그 그래프를 그리는 ggplot2라고 하는 패키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ggplot2라고 하는 패키지를 해보려고 하는데 ggplot2가 설치를 할 때 여기서 인스톨 버튼 눌러서 여기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바로 ggplot2라고 이름 적어주면 되기도 하거든요. 하는데 그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 명령으로 해볼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to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깔리는 위치도 한번 봐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그 로그인명 밑에다가 다큐멘트 문서라는 폴더가 있는데 거기에 R이라는 거 이렇게 깔린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것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패키지를 갖다 여기서 확인하고 여기서 인스톨해도 되는데 혹은 업데이트 해도 되는데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적어서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패키지를 갖다 설치하는 명령이 뭐고 하니까 install packages라고 하는 이거거든요. 이 명령이거든요. 그죠? 그 명령인데 이때 우리가 오늘 설치해 볼 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걸 도와주는 ggplot2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정해 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릴 때 사용하는 패키지인데 그죠?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ggplot2가 있어서 우리가 그래프 그리기가 정말 편한데요. 이때는 큰 따옴표를 이렇게 줘야 되겠죠. 큰 따옴표를 줍니다. 그러니까 문자열이니까. 그죠? 그래서 ggplot2를 갖다가 이렇게 적어 놓고 컨트롤 엔터 한번 눌러보면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지가 알아서 이렇게 쭉쭉 설치가 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지가 알아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갖다가 보시면 되겠고 실제적으로 ggplot2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된다 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설치를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어디 설치됐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드디스크에 설치됐다고요. 하드디스크에.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다운로드 파일이 설치된 거고 실제 설치되어 있는 위치는 어디 있다, 그죠? 여기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인스톨이 이제 끝나고 나면, 그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를 메모리에 로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처음부터 그냥 메모리 로드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이런 패키지가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로드를 시키게 되면, 한꺼번에 로드 시키게 되면 메모리가 너무 많이 사용된단 말이죠. 그래서 불합리하니까 할 때마다 쓴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쓰면은 이제 되는데, 우리가 받아온 게 ggplot2잖아요. plot2입니다. 그죠? 이때는 왜 대문자 큰 단표 안 써요? 이때는 이 검색어를 찾는 거였고, 이제는 깔려 있는 거니까 그죠? 그냥 이렇게 씁니다. 물론 큰 단표 붙여도 됩니다. 근데 안 써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눌러봅니다. 그러면 메모리에 얘가 올라왔단 말이죠. 진짜 올라왔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라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방금 메모를 올렸는데, 라이브러리라는 명령을 그냥 소가로만 썼고 안에 그 아규먼트 인자를 안 적고 쓰게 되면은 컨트롤 엔터 누르게 되면, 그죠? 현재 메모리에 올라와져 있는 패키지들이 이렇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죠? 이 패키지들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죠? 말을 잘못했네요. 그죠? 지금 보면 여기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 명령은 현재 깔려져 있는 패키지를 나타내는 거죠. 리스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요거를 갖다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이거 봐봐요. 자, 보면 깔려 있는 데가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C 드라이브 밑에 유저 밑에 리차드 밑에 다큐멘트 밑에 R 밑에 윈 라이브러리 4.0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우리 패키지들이 쭉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중에 G까지 가보면 ggplot2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얘는 뭐다? 그죠? 얘는 뭐다? 라이브러리 그냥 쓰게 되면 메모리 로드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자를 쓰게 되면 이 패키지를 메모리 로드하는 거고, 아무것도 없이 쓰게 되면 현재 설치되어져 있는, 그죠? 패키지 리스트를 갖다가 다 보이는 걸 리스트업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말하려고 했던 서치를 보죠. 서치라고 하는 명령은 뭘까? 2가 되겠죠? 자, 그럼 컨트롤 엔터 눌러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ggplot2, ggplot2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서치를 그냥 쓰는 거죠. 써가지고 인자를 쓰고 있었네. 서치를 써가지고 컨트롤 엔터 눌러주면, 자, 현재 그죠? 올라와져 있는 메모리에 올라와져 있는 패키지들이 보인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요 ggplot2만 올라와 있지 않죠. 나머지들은 우리가 올린 적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올라와지는, 그래서 베이스 R이 기본적으로 올려주는 패키지들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ggplot2가 메모리에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썼던 명령어 라이브러리, 그죠? 명령어들을 여러 개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고 있는데요. 헬프로 주겠습니다. 그죠? ggplot2 이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ggplot2, 예, 소가루가 하나 더 있네요. 소가루 하나 지우고 한번 보면 이 패키지가 뭐다 하는 패키지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죠 있죠. 패키지 정보가 보이고 있는데, 패키지 정보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합니다. ggplot2 버전은 3.3.2가 되는 거고, 그죠? 뭐 하는 게 뭡니까? create elegant data, 그죠? 데이터를 갖다 우아하게 만들어주고, visualization using the grammar of graphics, 그래픽스의 뭐 문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죠? 시각화하는 거다.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있죠. 됐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될 수 있는데 요거 말고도 물음표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음표를 갖다가 두 개를 사용합니다. 패키지명이라서 물음표 두 개, 패키지명 안에 함수일 경우에는 물음표 한 개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ggplot2라고 이렇게 쓰고 컨트롤 엔터 눌러보면 요 밑에 헬프 창에 그죠? ggplot2가 뭐 하는 건지 이렇게 쭉 설명이 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라이브러리 요거보다는 우리가 물음표를 좀 많이 씁니다. 물음표를 많이 써가지고 내용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고, 이제 ggplot2를 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ggplot2를 갖고 왔으니까 얘 한번 찍어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일단 캐릭터 데이터 하나 만들까요? 프리퀀시라고 해가지고 그죠? 얘를 갖다 하나 만들어 주죠. 그죠? 얘를 갖다가 combine 함수를 통해서 뭐 한다? a 하나, b 하나, a도 하나 쓸까요? a 하나, b 하나, c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됐죠? 자, 캐릭터 프리퀀시라고 하는 그죠? 이렇게 자리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컴바인을 통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죠? 얘 자리 구조는 뭐죠? 그러면 이 컴바인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요거 벡터라고 하죠. 벡터 하나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그 만든 벡터를 가지고 뭐 한다? 이제 화면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A가 두 개니까 횟수니까 A는 두 개고 B 한 개, C 한 개니까 A와 B, A 그래프가 좀 더 길게 나와야 돼. 두 배 길게 나와야 되겠죠. 횟수가 두 번이니까. 그렇게 한번 그려보자고요. 이때 별로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생각 안 하고 그냥 퀵플롯이라고 하는 걸 넣어봅니다. 퀵플롯이라고 하는 게 ggplot2에 있는 건데 퀵플롯을 넣어주고 여기다가 캐릭터 언더바 프리퀀시를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퀵플러스는 그냥 우리가 확인할 때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확인할 때 보면 이렇게 퀵플러스를 이렇게 보여준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퀵플러스는 좀 해보니까 좀 그러니까 이제 너무 데이터 좀 흡수하니까 이미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데이터 소가로 요거 기억납니까? 데이터 소가로 그죠?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면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었는데요. 그죠? 기본 제공 데이터셋을 본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컨트롤 엔터 눌러보면 자, 이렇습니다. 데이터셋이 있는 것이 에어 패신저, BJ 세일스 이런 이런 많은 데이터셋이 이미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데이터셋을 볼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셋이 참 많은데 이런 데이터셋을 갖다가 우리가 쓰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에어 퀄리티라고 했던 거 이거 보이죠? 이거 보이는데 ggplot2라고 하는 우리 뭐에도 패키지에도 이제 데이터를 좀 제공해 줍니다. 이렇잖아요. 내가 그래프를 그리는 ggplot2라는 패키지를 갖다가 사용자들한테 주려고 하는데 주고 난 다음에 사용자들이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자기 데이터를 막 갖다 하기 좀 그러니까 데이터 세트를 갖다 좀 넣어놨습니다. 그죠? 그 중에 우리가 좀 관심 있는 게 mpg라고 하는 데이터 셋이거든요. mpg를 갖다가 컨트롤 엔터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됐죠? 뭐 쭉 나오죠. 여기 보면 그죠? 나옵니다. 그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니까 뭐 아우디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거 뷰에 한번 넣어볼까요? VIW 뷰에다가 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죠? 매뉴팩처러, 모델, 뭐 이런 것들 쭉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그죠? 몇 기통인가도 보이고, 몇 기통?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보이고, 어, 맥스가 맨 마력이죠, 마력. 그죠? 그러니까 엔진의 힘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쭉 보여준단 말이죠. 이렇게 다 보여준다라는 거죠. 뜻을 한번 볼까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얘를 갖다가 mpg를 뭐 해주면 되죠? 물음표 적으면 되죠? 물음표. mpg라고 적죠. 컨트롤 엔터. 그죠? 뭔가 한번 볼까요? 이 데이터가. 그죠? pure economic data. 그죠? 그러니까 그 연료의 경제성 데이터라고 하는 거네요. 언제부터?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그죠? 38개의 파퓰러 모델에서. 그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뭐가 있다? 모델 버리고 연비 디스플레이스먼트네요. 그죠? 연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이어 그 다음에 실린더 기통도 있네요.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이 얼마나 있느냐 몇 개냐 그것도 보이고 타입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드라이버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쭉쭉 보이죠. 됐죠? 뭐 이런 것들 쭉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뭐 하노 하니까 Q 플러스를 갖다가 다시 한번 Q 플러스로 다시 한번 얘들을 갖다가 해준 거죠. 첫 번째 데이터를 줍니다. 옵션 줄 때 데이터를 주죠. mpg를 하고 그죠? x 값을 갖다가 하이웨이로 할까요? 또 고속도로에서의 연비 좀 더 줄까요? 여기 쭉 보면 하이웨이 있죠. 1갤런당 몇 마일 가느냐 이 말인 거잖아요. 하이웨이니까 고속도로에서. 자, 얘를 갖다 컨트롤 엔터 눌러주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됐죠? 그래프가 좀 잘 안 보이니까 요 이제 거좀 약간 치아프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다. 됐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요것뿐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Q 플러스에서 그죠? 데이터를 갖다가 mpg 그대로 하고 그죠? x를 갖다가 뭐 한다? 드라이브로 할까요? 드라이브로 하고 y를 갖다가 하이웨이로 한다. 그죠? 눌러보면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드라이브하고 뭐의 관계? 하이웨이의 관계를 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패키지 밑에 보면 몇 가지 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뭐 한다? 선 그래프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상자 그림. 야, 상자 그림 중요한데요. 상자 그림 중요한데 이 상자 그림으로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색깔 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죠. 뭐 다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해가지고 해보는데요. 와가지고 x까지는 다 똑같으니까 xy까지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복사를 하고 내려와서 그죠? 하이웨이 값도 이제 줬으면 하이웨이 값도 좀 줬으면 그죠? 여기다가 그죠? 나중에 이 그래프 할 건데 지오메트릭을 모아준다. 라인으로 주는 거죠. 라인으로 줍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됐죠? 클릭해보면, 그죠? 선 그래프 나오는 거예요. 선 그래프. 선 그래프가 보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상자 그림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그리는 게 기존의 통계 소프트웨어는 좀 힘들어요.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떻다? 우리가 원하는 패키지만 설치를 하면 그 패키지를 가지고 금방금방 해놓을 수가 있는 거죠. 복사해놨으니까 붙여넣기 한번 하고요. 그죠? 지오메트릭을 뭐 한다? 그죠? 박스 플러스로 하는 거죠. 박스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소괄호 입력하고 끝내주는 거죠. 예, 나왔습니다. 이 박스 플러시라고 하거든요. 이 박스 플러시 참 중요한데요. 지금은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림만 좀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박스가 이제 뭐 이제 우리가 뭐 하는 노멀 값이고 위에 있는 선들이 이제 이상치고 그랬는데
뭐 그런 것들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해보죠. 해가지고, 그죠? 하이웨이까지 주고, 그 다음에, 요번엔 지형을 갖다가, 역시 박스 플러스 하겠습니다. 박스 플러스 그대로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칼라. 그죠? 칼라를 갖다가 딱 줬을 때, 칼라 주니까, 요 칼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밑에 보니까, 칼라스로 나오죠, 요거. 그죠? 그래서, 영국식도 이렇게 되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칼라를 갖다가, 칼라스를 갖다 줍니다. 이건 칼라를 줘야 되니까, 칼라까지만 적을게요. 칼라까지만 적고, 그래서, DRV, 이렇게 주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주면 색깔이 또 이렇게 입혀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동으로 하는데 지금 이 얘기에 중요한 거는 이 그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리는 건 나중에 다시 의미는 배워야 되고 그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패키지를 갖다가 설치했기 때문에 ggplot2라는 패키지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그죠? 패키지를 갖다가 우리는 전부 설치를 해가지고 작업을 한다. 보통의 경우.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나머지들은 읽어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